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최상목의 깽판, 그리고 박근혜, 아방궁 논란, 이게 저들이 또 자기들의 발등을 찍었는데 어떤 식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저질렀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이런 내용이 전해졌죠. 최상목 대행이 결국 마은혁 임명을 오늘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여권 고위 관계자빨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거다.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내부 수기 과정이 뭡니까? 국회에서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결정적으로 이걸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는 그런 입장까지 전했는데도 대놓고 깽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상목은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다. 진작부터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저런 식으로 국힘의원들은 마은혁 임명을 하지 말라면서 단식을 한다는데, 그 단식도 결국에는 릴레이 단식이라서 이거 그냥 간헐적 단식 아니냐, 디톡스 다이어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막장 오브 막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결국 그러더니 방금 전 속보로 마은혁 임명 문제는 끝내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최상목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 대행으로서 국힘당, 그리고 앞으로 또 뒤에 말씀드릴 전광훈류의 그런 사이비 종교, 이들의 니즈만 그대로 채워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일보에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관련한 단독 보도를 또 오늘 새벽에 냈는데요. 최근에 쭉 정리한 분석 내용들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한국일보에서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교회 헌금으로 총선을 치렀다는 단독 보도를 낸 거죠. 이렇게 자유통일당의 펀드 원리금 상환 안내 영상을 이렇게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자유통일 펀드 운운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상 전광훈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지금 시대 정신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더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요. 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교회 헌금을 모았다. 전광훈 측근이었던 교회 내부자가 한국일보에 이런 내용을 또 전하기도 했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정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자유통일당을 넘어서 아예 국민의힘 자체가 전광훈 당이 된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또 자기들끼리의 나름 이권 다툼을 한답시고 세계로교회 소년보 이쪽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국힘당이 아니라 앞으로 니들은 전광훈 당이다. 전세계 유례 없는 부동산 재개발 알박기, 내란 선동, 사이비 사탄 목사다. 전광훈은 빨리 구속을 시켜라.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런 것에 전부 다 끌려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니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폭도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의 아버지라고 저렇게 젊은 시각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 얘기가 나오고 있죠. 3.1 광화문 애국시민들, 독립선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들한테는 민주주의, 애국, 독립 이런 키워드 자체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딱 진짜 자기들끼리 모인 그 내란 선동 세력들 제외하고는 보수 지지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파면과 하나님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순간 죄다 무슨 무속에 사이비 종교에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저들끼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또 찾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찾아가고 이미 범죄자 심판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 있어도 모자랄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니 저것들이 아주 꼴값을 떤다는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또 박근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권성동 씨는 또 자신과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 때 본인이 앞장서서 미안하다.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윤석열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 아닙니까? 지가 수사해갖고 잡아넣었던 사람들 죄다 풀어줘서 여론 공작, 댓글 공작하던 인간들이 다시 활개치게 만든 거. 이 이명박 국정원 계열의,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인간들이 다시 주요 보직을 차지하게 하고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든 거, 이 대가를 확실하게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근혜당 회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정광훈 쪽 그리고 소년보 쪽 이런 종교인들한테 의지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구태 중에 구태 이명박근혜 그 세력들한테 그 의존하는 거 하나, 결국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저들이 비난을 했었는가, 바로 아방궁 타령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미 다 팩트체크가 끝났습니다. 아방궁은 무슨 놈의 아방궁이냐, 너무나 소박하다. 이게 아방궁입니까? 하지만 어제 박근혜의 아방궁이 드러남으로써 또 여기서 내로남불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방궁 아닙니까? 야, 저거 보세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아방궁이다. 언론에서는 또 이거를 잘라가지고 마치 그냥 일반 집인 것처럼 축소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 몸통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이게 아방궁이 아닌 뭡니까? 그런 인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댔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악의 근원은 또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원세훈이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었는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노무현 재단에서도 본격 대응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혐오 콘텐츠 대응을 위한 제보에 감사하다는 공식 입장이 전해진 거고요. 론사모, 지금 런사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쳤었다가 다시 한번 또 기싸움을 위해서 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돼서 또 삭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 런사모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뒤로는 막 글삭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심리인지를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무현 갤러리에서도 뭐 황희도 CX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뭐 패드립도 지금 막 난무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CX8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검열 왕국을 만들겠다고 지금 저를 맹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들이 저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눈 하나라도 깜짝하겠습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지난 몇 년간 분석해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제가 이명박 찬양을 하고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했었다니까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어떤 걸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유머, 익명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혐오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유튜브, 유사 언론 등등, 게다가 게임 채팅창까지 아주 더럽혀 놓은 그 이명박 국정원 세력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일베 놀이가 아예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들이 나무위키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죠. 아예 대놓고 MC 무형 검열 감시 시행 사건이라면서 또 이걸 저와 엮어가지고 황희두가 검열 감시에 나서고 있다, 나무위키를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민주 진영의 대응이 어땠습니까?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이런 거 한 줌이니까 우리가 굳이 대응하면 괜히 일만 키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말자, 이런 반응들을 보였으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 전투, 이 전술적 차원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려고 제가 6년 전에 민주당에 왔던 거고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한 줌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면서 자기들 떠들게 냅둔다든지, 여기에만 맡겨서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내란 그리고 폭도들이 등판한 오늘날 현실을 보시면 아마 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지를 다들 쉽게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탈진실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재명 대표님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것 짜잘짜잘한 것들을 다 직접 대응할 수가 없으니 제가 어제 청정구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치인들이 그냥 언론에 대고 민주당 욕하는 걸로 되도 않는 몸집 키우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그런다고 몸집이 커지는 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했을 때 대응을 할지, 소위 프레임 전쟁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몸집이 커지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MC 무형 검열감시 시행사건이라고 저렇게 프레임을 박아놓은 것 자체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딱 하나만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탄핵 직전인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한테 풍자 짜깁기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했어요. 저들 잣대대로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과 돌아가신 지 지금 16년이 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서거 관련해서까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은 선상에 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걸 같은 선상에 놓는다고 치더라도 왜 윤석열한테 가는 거는 좌파들이 지금 짜깁기를 해서 뭐 공작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정작 노무현 대통령한테 훨씬 더 악랄하게 수천 수만 배의 짓거리를 저지른 거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로 넘어가냐고요. 이러한 프레임 장난질 저들이 겉으로 막 좌표 찍고 와가지고 화력이 세 보이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그럼 중도층을 고려해서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저들이 방어도 할 줄 모르고 맨날 기승전 공격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장난질에 넘어갈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지금 저들이 그대로 더 센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영상에서 이준석 씨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한테 졸렬한 프레임 장난질을 걸려다가 역풍을 맞았는지 전해드리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저들이 프레임 장난질을 벌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준석 씨가 어떤 식으로 망신당하고 있는지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